1589년 독일 밤베르크 광장에 장작 더미가 쌓였습니다. 기둥에 한 여인이 묶여 있었습니다.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사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횃불이 장작에 닿았습니다.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여인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녀의 죄는 무엇이었을까? 마녀라는 혐의. 증거는 없었습니다. 고문으로 자백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마녀 사냥 이야기입니다.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400년간 유럽 전역에서 수만 명이 마녀로 몰려 죽었습니다. 왜 일어났고, 어떻게 진행되었고, 무엇을 남겼는지 광기의 역사를 추적합니다. 중세 유럽 사람들은 마법을 믿었습니다. 일상이 마법과 미신으로 가득했습니다. 병이 나면 마법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축이 죽으면 저주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농작물이 안 되면 악마의 짓이라고 믿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자연현상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초자연적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교회는 악마의 존재를 가르쳤습니다. 사탄과 그의 부하들, 인간을 유혹하고 영혼을 빼앗는다. 민간 전승도 있었습니다. 치유사, 약초꾼, 점쟁이, 특히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출산을 돕는 산파, 약초로 병을 치료하는 여성.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찾았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경계했습니다. 정통, 기독교 밖의 힘, 통제할 수 없는 지식. 하지만 초기 중세에는 마녀 사냥이 없었습니다. 마법을 믿는 것 자체가 이단으로 여겨졌습니다. 10세기 캐논 에피스코피. 마법은 환상일 뿐 실제하지 않는다. 14세기부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유럽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1347년 흑사병.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왜 이런 재앙이? 하느님의 벌인가?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유대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소문. 마녀들이 악마와 계약했다는 믿음. 100년 전쟁 1337에 1453. 영국과 프랑스가 싸웠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사회 불안, 교회의 권위도 흔들렸습니다. 1378에 1417년 교회 대분열. 2명, 때로는 3명의 교황. 서로 정통이라고 주장.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단이 확산되었습니다. 발도파, 카타리파 같은 집단. 교회는 강력히 대응했습니다. 이단, 신문제도, 종교재판소. 이단을 찾아내 처벌. 이 제도가 나중에 마녀 사냥에 사용되었습니다. 1484년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황 인노첸시오 8세가 교서를 발표했습니다. 수미스 데시데란테스. 마녀가 실제로 존재한다. 박멸해야 한다. 공식적으로 마녀의 존재를 인정. 2명의 도미니코 수도사가 임무를 받았습니다. 하일리 크라모와 야코프 슈프랭거. 그들은 책을 썼습니다. 1487년 말레우스 말레피카룸. 마녀의 망치라는 뜻. 마녀를 부수는 망치. 이 책은 마녀 사냥 교본이 되었습니다. 세 부분으로 구성. 첫째, 마녀가 존재한다는 증명. 둘째, 마녀가 하는 악행들. 셋째, 마녀를 찾고 처벌하는 방법. 마녀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여성은 남성보다 악마에 쉽게 유혹당한다. 여성은 믿음이 약하고 유격이 강하고 지적으로 열등하다. 극단적 여성 혐오. 인쇄술 덕분에 널리 퍼졌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1450년대 발명. 마녀의 망치는 베스트셀러. 28판 이상 출간. 유럽 전역에 배포. 그렇다면 마녀는 무엇이었을까? 당시 믿음에 따르면 마녀는 악마와 계약한 사람. 영혼을 팔고 마법 능력을 받았다. 무엇을 한다고 믿었을까? 날씨를 조종해 농작물을 망친다. 가축에게 병을 옮긴다. 사람을 저주해 병들게 한다. 아이들을 납치해 악마에게 바친다. 밤에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닌다.
사바트라는 집회에 참석한다. 악마와 다른 마녀들이 모이는 의식, 음란한 행위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악마와 성관계, 기독교에 대한 모독,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고 성체를 모독, 아기를 잡아먹는다는 소문도. 이 모든 것은 환상과 편견, 실제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공포와 불안이 이성을 압도했습니다. 마녀 사냥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보통 고발로 시작. 이웃이 이웃을 고발. 저 여자가 마녀입니다.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개인적 원한, 재산 분쟁, 질투. 누군가 병에 걸렸을 때 그 여자가 나를 저주했다. 가축이 죽었을 때 마녀의 짓이다. 농작물이 안 됐을 때 악마의 마법이다. 특히 위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이 든 미망인, 혼자 사는 여성,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이들, 또는 반대로 너무 부유한 여성, 재산을 노리는 고발, 독립적이고 말이 센 여성, 남성의 권위에 도전하는 여성, 약초나 치료를 아는 여성, 산파들도 위험했습니다. 출산 중 아기나 산모가 죽으면 의심받았습니다. 한번 고발되면 체포된 사람은 신문을 받았습니다. 종교재판소나 세속 법정, 혐의를 부인하면 고문,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 도구들은 잔혹했습니다. 엄지 조이개, 엄지를 으깨는 도구, 뼈가 부서질 때까지, 스트라파도, 손을 뒤로 묶고 천장에 매달기, 어깨가 탈골, 렉, 사지를 늘리는 고문대, 관절이 빠짐, 불에 달군 집게로 살을 뜯기, 물고문, 입에 깔때기를 넣고 물을 부어 넣기, 익사 직전까지, 마녀 의자, 가시가 박힌 의자에 앉히기, 몸무게로 가시가 파고듦,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자백, 예. 저는 마녀입니다. 고문 외에 테스트도 있었습니다. 마녀인지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주장. 첫째, 물 시험. 손발을 묶어 물에 던지기. 가라앉으면 무죄, 떠오르면 유죄. 논리는 이랬습니다. 물은 세례의 성스러운 요소. 마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떠오르면 마녀, 처형. 가라앉으면 무죄지만 익사. 어느 쪽이든 죽음. 둘째, 바늘 찌르기. 마녀에게는 악마의 표식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몸 어딘가에 점이나 흉터. 그곳을 바늘로 찌르면 피가 안 나고 통증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마녀 사냥꾼이라는 직업도 생겼습니다. 온몸을 바늘로 찔렀습니다. 신경이 덜한 부위를 찾으면 악마의 표식이라고 선언. 일부는 사기꾼, 칼날이 들어가는 속임수 바늘 사용. 셋째, 주기도문 암송. 완벽하게 암송하지 못하면 마녀, 긴장하거나 무식하면 실수. 넷째, 무게 재기. 마녀는 비정상적으로 가볍다고 믿었습니다. 빗자루를 타려면 가벼워야 한다고. 유죄 판결이 나면 처형. 가장 흔한 방법은 화형. 살아있는 채로 불에 태우기. 신학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불이 악을 정화한다. 또한 피를 흘리지 않는다. 교회법은 사제가 피를 흘리는 것을 금지. 화형은 피를 안 흘린다고 생각.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광장에서 거행.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경고의 의미. 이것이 마녀의 운명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수형. 영국에서 주로 사용. 목을 매달아 죽임. 스코틀랜드에서는 교수형 후 화형. 시신을 불태움. 참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물었습니다. 귀족이나 특별한 경우, 일부는 감옥에서 고문으로 죽었습니다. 재판 전에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국가나 영주가 가져갔습니다. 마녀 사냥은 언제 가장 심했을까? 절정기는 1580년부터 1630년까지 약 50년간 유럽 전역에 퍼졌습니다. 독일이 가장 심했습니다. 신성로마 제국 영토,
분열된 소국가들, 각 영주가 재판 주관, 밤베르크에서 600명 처형, 비르츠부르크에서 900명 처형, 16, 26에 1631년 사이 스위스도 심했습니다. 제네바, 바젤 지역 수백 명 처형, 프랑스도 많았습니다. 특히 동부 지역, 로렌, 알자스, 수천 명이 희생, 스코틀랜드도 극심, 제임스 6세 나중에 잉글랜드, 제임스 1세가 마녀 사냥 열렬치자, 1597년 악마론 출간, 마녀의 존재 주장, 잉글랜드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하지만 1640년대 내전 시기 증가, 매튜 홉킨스라는 마녀 사냥 장군, 3년간 300명 이상 처형주도, 마녀로 고발된 사람의 약 7.5에 8.0%가 여성. 왜 여성이 표적이 되었을까? 첫째, 신학적 편견. 마녀의 망치가 주장. 여성은 남성보다 약하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쉽게 악마에게 유혹당한다. 하와가 아담을 타락시켰다. 여성 원죄. 둘째, 사회적 지위. 여성은 권력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방어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재산권도 제한적, 법정에서 증언권도 약했습니다. 셋째, 경제적 이유. 과부들이 특히 위험. 남편 없이 재산을 가진 여성. 고발하면 재산 몰수. 영주나 고발자가 이득. 넷째, 성적 통제. 독립적인 여성에 대한 두려움. 결혼하지 않은 여성. 남성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여성. 성적으로 억압하는 수단. 하지만 남성도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전체의 약 20에 25%. 어떤 남성들이 위험했을까? 첫째, 여성 마녀와 관련된 남성. 남편, 아들, 아버지. 마녀의 가족도 마녀일 것이다. 둘째, 사회적 이단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정신병 환자도 포함. 셋째, 경제적 경쟁자. 성공한 상인이나 장인. 질투하는 이웃이 고발. 넷째, 정치적 적. 권력 다툼의 희생자. 특별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이들. 독일 밤베르크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 처형. 10살도 안 된 아이들. 미래의 마녀를 미리 제거한다. 스웨덴에서도 아동 마녀 재판 1669에 1676년 어른들이 아이들을 조종, 다른 아이가 마녀라고 증언하라. 마녀 사냥은 종종 집단 히스테리가 되었습니다. 한 명의 고발이 연쇄 반응, 고문받은 사람이 다른 이름을 댔습니다. 공범이 누구냐? 고통을 멈추려고 아무 이름이나 그 사람이 체포되고 고문받고 또 다른 이름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독일 트리어 대주교령 1581에 1593년 368명 처형. 두 마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성이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라보르 마을 1643에 1645년 인구 3,000명 중 400명 처형. 공황 상태. 서로를 의심. 이웃, 친구, 가족까지. 신뢰 붕괴. 일부는 자발적으로 자백. 고문이 두려워. 제가 마녀입니다. 먼저 말하기. 더 가벼운 처벌 기대. 하지만 대부분 소용없었습니다. 악순환. 한 번 시작되면 멈추기 어려웠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 가톨릭, 교회를 비판. 프로테스탄트 등장. 유럽이 두 진영으로 분열.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마녀 사냥은 줄어들었을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심해졌습니다. 양측 모두 마녀 사냥 지지. 루터도 마녀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마녀들을 죽여야 한다. 칼뱅도 마찬가지. 제네바에서 마녀 재판 주도. 왜 그랬을까? 종교적 경쟁. 각자 정통성을 주장.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다. 저들은 악마에 물들었다. 마녀 사냥으로 신앙을 증명. 우리는 악을 용납하지 않는다. 사회 불안도 컸습니다. 종교 전쟁. 1618에 1648년 30년 전쟁. 독일 인구 3분의 1 감소. 기근, 전염병, 폭력.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마녀 사냥은 유럽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대륙에도 퍼졌습니다. 1692년 매사추세츠 세일럼. 청교도 공동체. 엄격한 종교 사회. 2월 목사의 딸과 조카가 이상 증세. 경련. 소리 지르기. 몸부림. 의사가 진단. 마법에 걸렸다. 소녀들이 고발. 티투바라는 노예가 마녀입니다. 티투바는 카리브해에서 온 여성. 체포되어 자백. 악마를 보았습니다. 다른 마녀들도 있습니다. 공황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고발되었습니다. 주로 여성. 하지만 남성도, 심지어 전직 목사도. 특별 법정이 설치되었습니다. 증거, 기준이 낮았습니다. 유령 증거, 허용. 피고의 유령이 나를 괴롭혔다는 증언 인정. 반박 불가능. 9개월간 200명 체포. 30명 유죄 판결. 19명 교수형. 1명 압사, 돌에 눌려 죽음. 세일럼에서 전환점이 왔습니다. 고발이 너무 확대되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들까지 고발. 목사의 부인, 주지사의 부인까지. 주지사 윌리엄 핍스가 개입. 유령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 특별 법정 해산. 1693년 5월 모든 죄수 석방. 하지만 이미 20명이 죽었습니다. 수십 명이 감옥에서 고통받았습니다. 재산 몰수, 명예 실추. 1697년 매사추세츠 법정이 공식 사과. 재판관들도 사과. 세뮤얼 10월 판사. 제가 잘못했습니다. 1711년 희생자 유족에게 배상. 하지만 돈으로 무엇을 보상할까? 세일럼 사건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집단 히스테리의 위험. 증거 없는 고발의 위험. 두려움이 이성을 압도하는 위험. 나중에 마녀사냥이라는 말. 부당한 박해를 가리키는 은유가 되었습니다. 17세기 말부터 회의론이 퍼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 정말 마녀가 존재하는가? 증거가 있는가? 1631년 독일 예수의 사제 프리드리히 슈페. 카우티오 크리미날리스. 주의하라. 형사들이여 라는 뜻. 고문의 부당함 지적. 고문으로 아무나 마녀로 만들 수 있다. 나 자신도 고문받으면 마녀라고 자백할 것이다. 1584년 영국 레지널드 스콧. 마법의 발견. 마녀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발당한 사람들은 무고한 노인들이다. 1682년 프랑스 루이 14세. 왕명으로 마녀 재판 금지. 점술사 사건. 이유. 왕실 주변 스캔들. 마녀 고발이 정치 도구로 변질. 왕이 직접 개입. 계몽주의 확산. 이성과 과학 중시. 볼테르, 몽테스키웨 같은 사상가들. 미신, 비판. 증거 없는 믿음은 위험하다. 18세기 중반 마녀 사냥이 거의 끝났습니다. 각국이 법을 바꿨습니다. 1736년 영국 마법법 폐지. 마녀 존재 자체를 부정. 마법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기죄. 1755년 오스트리아 마리아 테레지아. 마녀 재판 금지. 1775년 독일 대부분 지역 폐지. 마지막 공식 처형들. 1782년 스위스 글라루스. 안나 겔디. 하녀였습니다. 고용주 집 소녀가 경련. 안나를 고발. 참수형. 유럽 마지막 공식 마녀 처형. 1793년 폴란드. 두 여성 화형. 공식 기록상 마지막.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더 있었을 것. 특히 시골 지역. 법이 닿지 않는 곳. 린치. 마을 사람들이 직접 처벌.
19세기까지 산발적으로 발생. 하지만 조직적 마녀 사냥은 끝났습니다. 총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을까?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많은 기록이 소실, 지역마다 다름, 학자들의 추정, 최소 4만 명, 최대 10만 명, 중간 추정 6만 명 정도. 재판받은 사람은 훨씬 많았습니다. 약 11만 명 재판 추정, 절반 이상 유죄, 지역별 차이. 독일 약 2만 5천 명 처형, 프랑스 약 4천 명, 스위스 약 4천 명, 스코틀랜드 약 2천 명, 잉글랜드 약 500명, 스페인 약 300명. 스페인 종교재판소가 의외로 신중, 증거 요구, 고문 제한, 무죄 판결 많음, 여성이 압도적 다수, 약 75에 80%, 나이는 중년 이상 많음, 40에 60대, 하지만 전 연령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마녀 사냥은 왜 일어났을까? 복합적 원인. 첫째, 종교적 요인. 악마에 대한 믿음. 선과 악의 투쟁. 영적 전쟁. 둘째, 사회 불안. 흑사병, 전쟁, 기근, 설명할 수 없는 재난, 희생양 필요. 셋째, 여성 혐오, 가부장제 사회, 여성 통제수단, 독립적 여성 억압. 넷째, 경제적 이익, 재산 몰수, 영주, 판사, 고발자, 이득, 가난한 사람도 이용, 부유한 이웃 제거. 다섯째, 권력 투쟁, 정치적 적 제거, 종교적 정통성 주장, 사회 통제 강화. 여섯째, 법적 시스템, 고문, 허용, 증거 기준 낮음, 자백, 강요. 일곱째, 집단 심리, 공포 전염, 동조, 압력. 나도 고발당할까? 두려움. 다른 사람, 고발로 자신 보호.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400년. 유럽과 신대륙에서 수만 명이 마녀로 몰렸습니다. 고문받고, 재판받고, 처형당했습니다. 대부분 여성, 대부분 무고한 사람들. 죄는 없었습니다. 이웃의 질투, 사회의 공포, 권력의 탐욕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마녀 사냥은 무엇을 남겼을까? 경고입니다. 집단 히스테리의 위험, 증거 없는 고발의 위험, 공포가 이성을 압도할 때 일어나는 일. 오늘날에도 마녀 사냥은 계속됩니다. 물론 불에 태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박해는 여전합니다. 증거 없는 비난, 집단 따돌림, 소셜 미디어 린치. 역사는 반복됩니다. 세일럼에서 배운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독일 마을들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마녀 사냥, 희생자를 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인간의 이성과 양심이 깨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마녀 사냥의 역사는 끝났지만 교훈은 영원합니다. 오늘 세계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더 흥미로운 세계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